안녕하십니까. 보면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저런 법적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실 만한 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네. 사건에 대한 죄명은 처음에는 살인과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술을 취한 의뢰인이 새벽에 차를 운전해 가다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에서 진압받아서 비강하면서 잠들었지만 그 뒤에 긴급 체포가 되었고, 경찰은 바로 이 의뢰인에 대해서 살인과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있은 다음날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는데요. 그때 의뢰인에게 제일 먼저 요구를 했던 사항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합의 금액에 대해서도 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주면서 최대한 합의를 해라라고 권유를 드렸고, 의뢰인은 제 말을 믿고 따라서 그렇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도했던 사정은 뭐 나름대로 연유가 있었음에도 합의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날 이제 체포 시간이 48시간 이내였죠. 그때 경찰은 살인과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때쯤에 저희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부터 막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검찰용 이제 변호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한 60장 썼던 것 같아요. 영장 단계인데요. 네, 영장 단계인데. 영장 청구도 아니고 신청 단계에서 맞습니다. 썼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다행히 이제 검찰에서 기각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그 보안 수사 사항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석방을 했었습니다. 1차 체포는 석방이죠. 네, 됐습니다. 3일 뒤에 경찰은 다시 살인과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구속영장 신청을 같은 했습니다. 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때쯤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 이제 법원 단계에서 또 법원에 맞춰서 시간이 되게 촉박을 했지만 실제로 거기 맞춘 변호인을 제출하고 법정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살인의 범위가 없었다. 그리고 음주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 차원에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라는 걸 소명을 해서 다행히 그때 구속영장은 법원 됐습니다. 단계에서 네, 기각이 됐습니다. 됐군요. 그리고 나서 2주에 또 구속영장 신청을 했어요. 와, 세 세 번이나. 번이나 됐던 사안이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은 다른 쟁점으로 다시 이 피의자가 도망 염려가 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걸 주장을 했지만 다행히 거기도 잘 막았습니다. 죄명도 그러면 계속 같이. 네, 처음에는 계속 살인과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최대한 빨리 합의를 시도해라라고 권유를 했던 이유가, 실제로 이 사고 당시에 누워있던 사람이 새벽 4시였거든요. 과연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여과를 통해서 죽었을지, 아니면 이분이 이미 돌아가신 상황에서 사체를 여과했을지, 이거는 수사기관도 놓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정확한 상황 시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합의를 시도하다 보니까 유족 측에서는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다가 그렇게 강하게 떠들지는 않았던 연유가 있었죠.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사가 진행이 되면 피해자 유족이나 측에서는 수사에서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피해자라고 역과를 당하신 분이 사망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망 원인의 규명을 수사기관이 놓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 빨리 합의함으로 네, 인해서 네. 그거에 대한 수사가 좀 느슨해진 그런 맞습니다. 측면이 있었네요. 네, 뭐 물론 이 피해자의 유족이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변호인으로서 또 인간적으로는 국가기관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 피해자의 의뢰인이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놓칠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합의를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사기관이 부검을 하지 않았죠. 네. 보통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은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사건은 안 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이 되고 다시 이제 경찰은 살인과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희가 주장한 게 이 사건이 부검이 안 됐다. 그리고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언제 사망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는 실제 살인 범위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보니까 조금 경찰에서 좀
치사가 될까요? 불분명하면 살인에는 죄명을 빼는 게 맞는데 죄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그 부동산권 처리 특례법상의 치사 죄명으로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이 의뢰인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죄명을 바꿨었어요. 바꾸고 나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그 단계에서 저희가 했던 것이 판사님께 요청했습니다. 판사님, 이 사고 장소는 피의자가 당시 새벽 4시에 운전을 했을 때 도저히 밑에 사람이 누워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기록에 있는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충분히 운전자가 인지했는지 예견 가능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검증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판사님이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은 새벽 4시라는 것을 실제로 그때 가서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야간에 저녁 한 8시쯤이었죠. 날짜도 비슷한 시기에 판사님과 검사님과 저와 그리고 경찰과 대동해서 현장 검증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린 게 의뢰인에게도 당시 사고 차량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차량마다 높이가 다르니까 높이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환경을 구현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오라 하고, 두 번째는 판사님께 판사님 직접 운전하시기를 저희는 좀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검사님 옆에 앉으시죠. 저는 판사님 뒤에 앉겠습니다. 라고 해서 판사님 우리 한 두세 번은 같이 한번 운전해서 실제 상황을 가정해보고 실제로 모형을 그 바닥에 눕혀서 판사님께서 실제로 그 진행 경로에 따라 운전을 해보시면서 더미가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판사님 오케이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았죠. 뒤에 앉은 이유는 판사님 머리 시각에서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보이는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사님이 이 현장에서 느낀 그 느낌, 그리고 실제로 예견 가능한지 쫓아갈 수 있는지를 나중에 기록 검토를 하실 때도 계속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영상을 촬영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잘 나왔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단순 음주만 유죄로 인정됐고요. 나머지 다 무죄가 돼서 이분은 이제 집행유예로 홍보돼서 사건은 끝난 사건이고요. 뭐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많았고 사건이 한 2년 정도 끌어진 사건이지만 나름 의뢰인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교통사고에 있어서 결국은 업무상 과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한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한 이런 여러 가지 스모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도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변호사님이 좀 소개해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